티링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나르시시스트나 엠패스, 초민감자 모두 엮이는 가정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어떤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족이란 거는 너무 익숙해서 사실 어떻게 해로운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제공되지 않는 모든 가정이 뭐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이제 들여다보면 엮이는 가정의 경우들이 되게 대부분이다? 거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엮이는 가정을 좀 추상적으로 막 평등한 소통이 안 되고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존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파악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되게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대하는 가정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가정이 역기능적이라고 파악을 했다고 해도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고 대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제 태어난 이후로 꾸준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이미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화가 되어 있는 엮이는 가정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렵지만 해야 하는 작업이고 낯익은 것을 낯설게 하는 일종의 인류학적인 작업이 좀 치열하게 있어야만 치유가 조금씩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제 엮이는 가정 문제를 두 가지 수준에서 바라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엮이는 가정을 약간 추상적으로 파악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엮이는 가정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런 특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의식주죠. 엮이는 가정들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불안정하고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복, 식사, 거주 이런 부분들에서 결핍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 사실 이런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역기능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가정은 추상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역기능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돌봄이 충족되지 않은 가정에서 보다 이렇게 차원이 높은 것들이 충족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과 약간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수적인 어떤 뭐 외모, 의복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자존감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었다거나 뭐 진짜 의식주 중에서도 정말 기본인 음식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던가 혹은 살아가는 우리가 터전으로서의 집 거주 이런 것에 관련해서 어떤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조금 이제 그냥 좀 더 감정적이고 심리적이고 이런 관계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굶어 죽지 않고 잘 컸으면 됐지 라는 거는 사실 좀 이 차원에서 보면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잘 살펴보면 어, 어, 연관돼서 관계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도 파악이 쉬워져요. 역기능적 가정들에서는 이제 흔히 의식주 제공에 대해서 이런 걸 되게 강조해 하면서 그 밖의 것들을 소홀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처음에는 되게 심리적인 부분에 집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잘 먹고 잘 키워졌잖아.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뭐, 감정적인 부분은 소홀했어. 뭐, 이런 분위기라고 봐요. 근데 잘 살펴보면 이런 가정에서는 결국은 기본적인 것들도 조금 이런 어떤 결핍이나 스트레스, 뭐 불안과 이런 것들을 어, 형성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엮이는 가정은 결국 일상의 문제에서도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정말 좋은 뭐 스타일이나 음식, 뭐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 가정은 막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보다는 어 이제 어떤 가정이 그러니까 인간의 굉장히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같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마인드 측면에서 어, 좀 문제가 있었다. 갈등과 트러블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어떠한 트라우마를 남겼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급스러운 뭐 의식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결핍감을 느끼지 않고 뭐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라났다. 이러면 그 가정은 절대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겉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막 훌륭해 보여. 근데 그런 의식주를 제공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했다면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자신이 성장 과정과 혹은 현재에도 어, 어떤 부분에서 내가 힘들게 느끼고 있는구나. 어떤 부분에서 그랬구나. 그랬던 게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들이 결국은 이제 어른이 된 후에도 여러 부분에서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고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되게 바뀌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패턴화된 문제들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엮이는 가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채널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 있으시면 또 제안해 주시고요. 네, 그럼 틸링이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 틸바.